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국채 가격이 상승 랠리를 멈췄습니다. 2017년 말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반등했지만 2007년 이후 첫 역전에 따라 경기 침체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3개월가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전은 지속됐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장 종가보다 2.4bp 오른 2.44%를 기록했습니다. 전일에는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 금리 하락세가 진정된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7%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4%, 나스닥 지수는 0.61% 상승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계속 약세를 보였던 은행주들은 전장 대비 1에서 2% 안팎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미국 경제가 2%대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용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에 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상승 모멘텀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S&P 코어 로지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1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4.3% 상승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전년 대비 5.2%, 12월에는 4.7% 상승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148선까지 다시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하루 만에 1% 넘게 상승하면서 720선에서 3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날의 급락폭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4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세를 여전히 나타내면서 어제 상하이종합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증시는 오히려 회복세 보였는데요. 니케이 지수는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증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경제 지표에는 여전히 민감한 상황인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유로존 끌어안기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대1로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정부가 R&D 5대 전략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무엇이고 또 시장에 줄 영향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에 앞서서 실적 둔화를 예고했습니다.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인데요. 함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 중국의 유로존 끌어안기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거대 자본을 좀 무기로 이탈리아에 이어서 프랑스와의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1대1로 프로젝트가 점차 현실화돼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에도 좀 영향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8일, 29일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회담 다시 이제 열릴 예정에 있다라는 점, 뭐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외신들이 4월 중에 해결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상당 부분 많이 진전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미국 그리고 중국 서로 간에 어떤 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내편 만들기를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 그리고 글로벌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서 끌어안기 행보가 계속 강화되어 가고 있다,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그런 노력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어쩌면 누가 승리자라기보다는 그들도 서로 간에 어떤 그 윈윈, 그리고 제3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로존을 포함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그 개선 가능성, 항상 기대 속에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중국, 일단 최근 1대1로에 대한 프로젝트를 빌미로 해서 유로존에 있는 각 국가들, 소위 말하는 G7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내편 만들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 그런 행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와 MOU를 맺었다라는 그런 소식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소위 말하는 최근 들어서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사고, 이 부분을 최대한 레버리지하면서 보잉사의 최대 경쟁 대상인 에어버스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그 구매 의향 내비치게 되면서 프랑스에 대한 호감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1대1로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현대판 실크로드다라는 이야기 다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이용해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노력 가지고 있다. 그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보아 포럼,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죠. 이 속에서도 핵심 어젠다 중에 하나로서 중국 1대1로 프로젝트 가속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분명히 시장 내에 어떤 그 시그널을 던지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유로존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방문에 이어서 프랑스 방문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45조 원의 경제 협력, 소위 말하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줬다라는 부분.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에어버스 300대를 구매하겠다. 특히나 보잉 737 맥스의 경쟁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버스 320S, 이 부분을 한 200여 대가량 구매 어떤 그 약속을 행하면서 프랑스를 끌어안았다라는 부분. 여기에 독일은 조금은 좀 불편한 심기 일단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리고 유로존의 EU 정상회담의 최대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융커 미팅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제 다음 달 초죠. 4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EU와 그리고 중국 간의 정상회담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유로존 내에서의 다양한 국가들, 이 부분 중에서 강력한 경제력이 막강한 국가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끌어안고 있다라는 점. EU와 중국 간의 정상회담은 이제 4월 9일날 진행이 되는데 주요 의제는 무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그들의 유로존과
중국 간의 손잡기, 연횡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는 그들의 어떤 그 강건함을 다시금 결속을 다지게 되는 그런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G7 국가 뭐 다들 아시죠? 경제력이 큰 글로벌 내에 7개 국가, 일본과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로존 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근데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브렉시트의 가능성, 브렉시트의 진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좀 중국이 좀 끌어안기에서 조금 좀 후순위로 밀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그들의 경제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좀 비우호적인 성향. 하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우호적으로 중국과 결속을 다지고 있죠. 여기에 프랑스.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챙기려는 그런 노력, 그런 의중이 상당 부분 짙어지게 되면서 일단 프랑스 상당히 긍정적인 45조 원에 육박하는 중국의 경제 선물을 받았다라는 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이제 그 28일, 29일 내일부터 이제 그 열리게 되는데 글로벌 3강 구도 이 속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복잡하게 얽혀가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일단 서로 간에 견제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새로운 균형을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점. 지금 현재는 미국이 워낙 유로존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세게 강력하게 그들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EU와 중국이 손을 잡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잉의 사고가 사실상 이번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어떤 그 빌미가 되었다라는 점. 에어버스 구매는 결국은 미국에 대한 소위 말하는 보복 무역이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어떤 강력한 공격 아닌 공격이었다라는 부분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보잉의 구매 취소와 맞물려서 미국 아마도 유로존에도 그렇고요. 아시아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중국에도 마찬가지 다른 해법, 그 해법이 아마도 혹여나 다음 달 정도로 지금 다다음 달 한 5월 중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자동차 관세와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와 맞물려서 이 부분 시장에서 지금 5월 중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해법을 좀 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최근 미국이 EU에 대해서 중국의 화웨이 장비에 대한 불매를 재강화하는 그런 모습. 소위 말하는 EU 국가에 대해서 화웨이 장비를 쓰게 되면 미국과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었던 기밀 정보에 대한 공유를 불가하겠다라는 그런 압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도 4월 중에는 해법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상황이요. 어찌 보면 지금 중국의 어떤 제스처 내지 중국의 새로운 성향의 공격 아닌 공격으로 인해서 좀 장기화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 어찌 보면 조금 좀 큰 그림 속에서는 가두리 장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윗단도 막혀 있고 아랫단은 어찌 보면 각종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랫단도 막혀 있는, 소위 말하는 위아래가 다 막혀 있는 상당히 좁은 박스권 장세의 진행 가능성, 이 속에서 각종 테마주들의 활발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만약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긍정적인 해결을 가져오게 된다라면 윗단이 열리겠죠.
근데 윗단이 열리게 되는데 그 윗단이 열림에 있어서 아마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어찌 보면 조건부 해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분명히 나빠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단과 윗단이 막혀있는 박스권 장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 투자 전략 조심스럽게 빠른 순환매 적응해 나가시는 대응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 좀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이 글로벌 리스크로 시장이 좀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도 테마주는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정부 정책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에 R&D 5대 전략 이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분야가 있나요? 또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이게 될까요?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부가 이제 선정을 했다. 그러면 정책 관련주들. 근데 정책 관련주들은 거의 90% 이상 테마주로의 관심 부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R&D 관련해서 그리고 미래형 성장 산업에 대해서 5대 전략 분야를 어제 시장이 끝난 이후 바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각종 어떤 그 핵심 기술들이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향후 5년 동안 R&D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대 전략 분야 생각을 하면 5가지. 미래 수송이 되겠습니다. 미래 수송은 너무나 이에 대한 어떤 그 등식이 성립을 하죠. 전기 자동차랄지 수소 자동차랄지 자율주행차랄지 미래형 수송. 그리고 두 번째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건강 관리는요. 디지털 헬스케어다라고 보시면 너무나 확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이 부분은 사물 인터넷과 5G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는 소위 말하는 재생,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정부는 이미 수소 쪽으로 가닥을 지금 잡고 있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 쪽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미세먼지와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아마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맞춤형 스마트 제조. 이 부분은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그리고 어떤 스마트 제조.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지난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물론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아래 공포, 정말 리세션의 공포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역전의 그 정도가 조금 좀 줄어들고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면서 시장,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은 일단 금융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완화되어지게 된다라면 당연히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시장에서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주, 상승 모멘텀, 성장주, 결국은 반도체라는 부분과 바이오라는 부분과 4차 산업이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IT, 일단 삼성전자가 어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소위 말하는 시장의 마사지를 좀 가했죠. 1분기 실적 쇼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미리 좀 주식시장에서 큰 충격은 좀 받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점.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죠. 그럼 반등은 언제쯤 나타날까? 시장에서 최소한 생각하는 부분은 당장 2분기 쪽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소한 5% 이상의 감산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은 2분기가 일단은 조금은 어렵고 2분기를 반등의 어떤 그 기회로 삼기 위한 어떤 그들의 행동이 아닐까라는 건 생각 가져보게 되면서 최소한 빨라야 3분기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바이오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과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와 관련한 회계 처리 아직도 그 혼란 과정 중에 있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슬림화 그리고 옥석 가리기 계속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테마주 정부가 이제 방향성을 결정했으니까 이 속에서 각종 정책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에 발맞춰서 테마주들에 대한 어떤 그 순환매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런 큰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지금 현재의 상황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장 전략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윗단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라고 아랫단 하염없이 빠지는 시장도 아니다. 왜냐하면 윗단에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각종 발표될 경제 지표들 일단 긍정적이진 않죠. 특히나 내일 미국의 4분기 GDP 발표 예정에 있고요. 금요일에는 소비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4분기 GDP, 미국의 4분기 GDP 일단 확정치 발표인데요. 속보치보다는 조금은 좀 하향 조정되어서 발표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윗단 어쨌든 관망 양상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아랫단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분위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FOMC에서 금리 완화를 지금 확실하게 시장 내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올해 안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역시 우려감이 완화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고위급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 그럼 과연 이게 언제 이제 확신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망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속에서 테마주의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글로벌 시장 내에서 금리 완화는 결국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뭐가 어쨌든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총 대형주에 대한 관심,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의 흐름을 시총 대형주로서 파악을 하고 테마주의 순환매를 염두에 보면 어떨까. 시총 대형주, 금리 완화나 외국인 매수 나타나게 되면서 외국인 매수도 상당히 우리가 유의 깊게 쳐다봐야 됩니다. 아래 공포가 있었던 월요일 우리 시장, 40포인트가 빠졌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숫자를 보면요. 700억 원에 불과했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는 소폭이긴 했습니다만은 370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점. 일단 외국인은 지난 한 주간 8,5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유지된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 속에서 테마주들의 순환매, 5G와 관련된 부분,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 카메라 모듈, 그리고 자율주행이랄지 어쩌면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이런 부분 전반적인 테마주들의 한 종목, 한 테마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매 양상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전반적인 투자 전략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이 무엇인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 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화폐 단위 변경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폐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로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위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돈을 쓸 때 이제 요즘에는 뭐 10원짜리나 뭐 100원짜리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다. 생각해 보니까 10원짜리, 50원짜리를 언제 우리가 확인을 했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의 화폐 단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을 시장의 가치를 조금씩 되돌려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장점 못지않게 또 단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폐 단위 어떻게 보면 지금 10,000원짜리 가치가 있었던 이것을 그대로 낮춰서 10분의 1을 한다면 1,000원을 주고 그 상품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화폐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가치가 조금 많이 나올 확률이 커지고요. 상품 가치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나 어떻게 보면 돈으로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금이나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상품들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지는 않고 조금씩은 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대비를 조금씩 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직은 뭐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는 한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실행될 가능성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이거 꼭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요, 잠정 실적 발표에 앞서서 실적 둔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서 예방 주사를 놓은 셈인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발표한 것은 거의 처음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도 자기 회사가 이번 실적 불기가 별로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할 건데 먼저 예방주사를 또 한번 준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충격 쇼크가 나올 건데 이것을 조금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실적 악화로 인해서 올해 1,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낮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 발표하고 있는 컨센서스들이 원래는 한 8조대였다가 7조대였다가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6조대까지 지금 현재 여러 곳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세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상 실적 이런 설명 자료 공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경우에 비수기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약세가 계속해서 주요 제품의 가격 하락폭이 당초 예상보다 좀 확대될 걸로 예상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또 디스플레이 사업 역시 LCD 패널이 지금 현재 비수기인데다가 중국 패널 업체들이 계속해서 증설로 공급 증가가 되면서 당초 예상 가격보다 지금 현재 가격 하락폭이 좀 많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플렉서블 올레드 이런 대형 고객사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LCD와 가격 경쟁이 계속해서 조금 안 좋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한 거게 됐고요. 이렇게 수익성이 좀 많이 악화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수치가 밝혀지지 않고 전반적인 상황만 설명한 것이지만 어찌됐든 이게 좀 현실이 될 확률이 많이 커졌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런 실적 발표가 하는데 실적 상황이 내는 이런 설명을 하는 이런 공시를 미루는 경우도 처음이고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적이 나쁠 거라는 내용의 공시를 먼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마감이 되지 않았으니까 1분기가 마감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략적인 상황과 시장의 이익 전망의 사이가 간극이 너무 커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나오면 잘못하면 5조 원대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돌기 시작했고요. 16조 언저리까지 벌던 회사가 어떻게 보면 분기에 5조까지, 물론 5조도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지만 16조를 벌던 회사가 갑자기 한 분기에 5조 원대로 갑자기 내려와 버리면 시장에 대한 이런 좀 충격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의 시총이 200원 70조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5조씩 번다면 1년에 한 20조밖에 못 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조금 비싸게 주가가 좀 거래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계적인 이런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 차별화 얘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어찌됐든 1분기 아니면 2분기 때 바닥을 찍고 올라가 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현재 기대를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당분간은 실제로 IT 관련된 이런 대형주들은 조금 당분간은 피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 사상 처음으로 실적 둔화를 예고한 만큼 좀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튀기지 않은 라면, 그러니까 이 건면 시장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라면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라면 시장이 지금 현재 은근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박스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세가 계속해서 쭉쭉쭉 치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의 안정세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보면 시장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음식료 쪽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또 라면 시장 같은 경우가 실적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쪽에 많은 관심을 끌어주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라면 소비량이 인당 상당히 크게 우리 전 세계에서 좀 유명할 정도로 많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우리 시청자분, 지금 현재 듣고 계시는 이런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렇게 라면 일주일에 하나 정도 아니면 2주에 하나 정도는 다들 드실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라면이 뭐였다? 튀김면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마트 한 번씩 가보시면 겉면이 이렇게 시식을 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나오면서 겉면 시장이 개화가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면 시장이 최근에 또 연평균 20% 이상의 또 성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난해까지 국내 라면 시장은 연평균 2조 원대로 2.9% 이 정도의 이런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좀 성장이 둔화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눈에 띄는 부분이 겉면 시장의 성장세입니다. 즉 튀기지 않는 면을 뜻하는 겉면은 건강을 중시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늘면서 2015년 791억에서 지난해에는 1,400억까지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요. 실제 어떻게 보면 면 요리에 우리보다 좀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라면, 일본의 같은 경우는 겉면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6.9% 정도에 불과해서 최소한 여기서 한 3배 정도까지는 우리나라도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해외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라면 수출의 연평균이 거의 20% 이상 지금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삼양식품의 수출 금액이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74%까지 되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수출에 대한 이런 이슈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또 농심 같은 경우도 미국과 중국, 호주, 일본의 생산 및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법인까지 합산한 매출 비중이 지난해 그리고 올해 각각 23.9, 25.5%에 달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생기면서 최근에 투자자들이 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농심, 풀무원, 삼양식품 등을 지금 현재 삼양식품 등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해까지 검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이런 기업이 풀무원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농심 검면 시장이 본격화 진출로 검면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검면 시장이 현재는 한 1,400억 정도인데 이제는 4천억대, 5천억대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면 시장이 지금 현재 팔팔 조금씩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돌입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처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시장이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듯이 계속해서 작은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내려오는 것도 계속해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분기 실적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안 좋게 나오더라도 분명히 좋게 나오는 업종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분기 실적 발표에 조금씩 대응해보자라는 것.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나라 지금 현재 1월 달에 그렇게 강했던 건 뭐였습니까? 결국은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이런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 그런데 1월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조금 그냥 멈춰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멈춰져 있는 모습, 즉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해 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에 조금씩이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그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4도, 춘천 16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광주의 경우 일교차가 15도까지 벌어지는 등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날은 풀렸는데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장시간 실내 환기는 자제하시고 외출 시 마스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인천의 아침 기온 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의 낮 기온은 1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9도, 강릉은 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울진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부산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8도로 종일 포근하겠고요. 대구는 한낮에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모레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